안녕하세요. 오늘 전공 수업 체험의 멘토인 사학과 2학년 이현지 그리고 1학년 윤아진 학생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사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또 사학과 내에는 어떤 활동이 있는지 등등 사학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발표 이후에 학과와 관련된 질문도 이제 FAQ도 진행을 하고 Q&A도 진행을 하니까요. 사학과에 입학을 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학과에 오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사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많이 읽고 토론도 많이 하는 그런 지적인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학과의 수업 분위기 자체는 그것과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희 학과 안에서 답사나 학회나 학술제 활동처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과, 지적인 학과라기보다도 잘 놀고 잘 공부하는 학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학과에 입학해서 공부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선배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2학년까지 재학을 하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저희 사학과 소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는요,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역사학은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고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바탕이 되는 학문으로서 다른 어떤 학문들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강의들도 한국사, 서양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표가 사학과 1학년 전공 커리큘럼 표인데요. 여기 있는 강의 명칭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평범한 역사 강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앞서 말했듯이 사학과에서는 통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대, 중세, 근대, 시대사, 역사, 미디어, 문화유산, 예술, 여성사처럼 다양한 세부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경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강의는 이 맨 첫 번째에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의 이해와 활용, 여기서 더 자세히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 안에 있는 것 중에 들었던 강의 2개를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이해 수업입니다. 문화유산의 이해는 선사시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의 다양한 문화재를 살펴보는 수업으로 교과서를 통해서는 접하지 못했던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도성이나 무덤, 토기, 불교 문화재처럼 어떤 문화재에 관련이 있어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역사와 미디어라는 수업인데요. 공공역사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역사는 최근에 역사학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공공역사와 미디어는 역사 교육, 역사 정책, 역사 미디어처럼 공공 분야에서 역사가 활용되는 방법과 그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썼던, 지금도 하는 프로긴 한데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봐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 그 교수님이나 그 방송 연예인분들 패널들이 나와서 특정한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제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수업인데,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도 이제 공공역사 분야에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극, 박물관 전시처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역사를 활용한 미디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학을 배우고 또 앞으로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공공역사 분야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역사 수업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역사 강의 중에서 사극을 주제로 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극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사극에서 활용하는 역사 소재, 사극의 종류, 사극 제작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극 속에 담기는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과 앞서 봤었던 사료를 통한 사실과 허구적인 상상이 가미가 된 그것들이 결합이 된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진실에 가깝게 담아내느냐,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그 경험들을 변형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극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극의 역사 재현 방식에 따라서 사극의 종류를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도전, 조선왕조 500년 같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재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극은 정통 사극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아이유 씨가 출연을 했었던 달의 연인 보부경심녀, 이것은 이제 소설을 기반으로 했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구성한 판타지 사극은 팩션 사극이라고 부르고요. 해를 품은 달처럼 완전히 상상의 사건으로만 구성한 사극은 픽션 사극, 마지막으로 구름이 그린 달빛처럼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변형을 해서 여기다가 상상의 사건을 결합하는 사극은 퓨전 사극이라고 부릅니다. 또 사극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완벽하게 고증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변형하는 시도는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강의를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멘토링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 중에도 역사 관련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또 동아시아사 인문이나 서양사, 고중세사처럼 전반적인 시대사를 배우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표나 사건을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한국사, 세계사 이런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좀 평범한 그런 역사 수업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수업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과 논문들, 그 자료들, 사료들을 접하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은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즐겁게 흥미롭게 읽을 만한 것들이기도 하고요. 또 교수님께서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또 성신여대 사학과에서는 학과목 수업 이외에도 봄, 가을 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학과에 서양사학회, 한국사학회, 동양사학회, 문화사학회, 현대사학회 이렇게 5가지의 학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학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와 학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술제인 사학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사학과 활동에 대한 소개는 1학년 윤하진 학생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학과 생활 소개를 할 1학년 윤아진입니다. 먼저 사학과에서 자세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학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학과의 특징적인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답사, 학회, 그리고 사학제가 그것입니다. 먼저 사학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봄, 가을 국내외 학술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사는 매해 봄과 가을에 각 지역의 유적지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해서 교수님과 함께 탐사하는 활동입니다. 저희 춘계 답사는 3월 말에서 4월 달 초에 가는 거라서 입학하고 동기들과 본격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추계 답사는 선후배 모두 참여해서 춘계보다 즐길 것이 더 많은 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지만 답사를 간다고 해서 유적지 방문만 하지는 않고요. 매주차 답사 일정을 마친 후에는 회식과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저희도 생생한 답사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립중앙박물관 1일 답사와 개인 답사만 진행이 되어서 2019년도 추계 답사를 통해서 답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에는 2박 3일로 지리상권 지역 함양, 삼청, 진주 이쪽을 답사했고 구체적으로는 남계서원, 덕천서원,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날씨가 정말 화창해 보이죠? 추계 답사는 특히 가을에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딱 답사하기 적절한 날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교 앞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해서 답사 장소에 도착을 하면 사전에 준비한 답사지를 들고 유적지를 이렇게 돌면서 그곳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저희 답사 장소에서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유적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서 해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소한 포인트긴 하지만 친한 친구들 발표를 보면 괜히 재밌는 것처럼 답사를 재밌게 해주는 특별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답사 장소를 모두 방문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면 미리 준비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저희 게임하면서 신나게 놀고 다 같이 모여서 야식도 먹고 레크레이션 후에는 학회나 동기들끼리 모여 노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답사를 통해서 다양한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게임하고 선후배들끼리 즐기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답사지만큼 열심히 준비하는 것 하나가 이 레크레이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1학년 춘계 답사에는 필수로 이 답사에 참가해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처럼 단체 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1일 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1일 답사는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분의 교수님과 적은 인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데요. 2020년도 1일 답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최근 국보로 선정된 여러 유물을 모은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서 교수님과 함께 전시를 보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아마 2022년부터는 단체 답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체 답사가 가능해진다면 동기나 선배들과 다 같이 함께하는 답사를 기대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회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에는 서양사학회, 동양사학회, 문화사학회, 현대사학회, 한국사학회 총 이렇게 5가지 학회가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평소 수업에서 논의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주제들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학회에 따라 전시회 관람이나 해외 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1학기 말에는 여태껏 연구한 주제를 바탕으로 각 학회의 발제문과 재학생, 졸업생의 기고문을 모은 학술지인 사토를 작성해서 사학과 학술 세미나인 사학제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는 매 학기 정한 주제에 관련된 도서를 지정해서 발제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합니다. 각 학회에는 담당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 내용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학회원과의 회식이나 답사를 통해 선후배나 동기 간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양사학회 하나의 학회라고 있고 여기 있는 이현지 학생은 동양사학회나 서양사학회 두 학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회 활동이 참 유익하고 즐거워서 정말 추천하고 필수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학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학회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모든 역사를 다루는 학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 학기마다 다르지만 2021년에는 수연세자빈 강씨의 생애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이전에는 고려시대 여성의 삶, 조선의 형벌제도 등 한국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한국사학회는 한국사를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선정된 주제와 연관된 유적지나 박물관 등을 답사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주도 답사도 다녀왔다고 하니까 국내 유적이나 한국사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에게 추천하는 학회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사학회는 그 이름처럼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학회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2018년도에는 남북관계사, 2019학년도에는 근현대 여성들의 삶,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 속 냉전사와 여성사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현대사에 관심이 있다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학회입니다. 세 번째로 서양사학회는 서양사를 위주로 활동하지만 여성사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 또한 다루는 학회입니다. 매주 세미나실에 모여 발제를 진행한 후에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학회가 끝나면 자주 회식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양사 학회이기 때문에 답사도 해외에서 진행하는데요. 2020년 초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전에는 이탈리아와 미국으로 답사를 다녀왔다고 하니까 해외 답사나 서양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문화사학회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학회입니다. 2019년도에는 세계의 장례문화,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도서를 통해 발제를 진행했고 2020년도에는 세계의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탐구했습니다. 문화사학회는 동서양 모두를 아우르는 주제를 다루며 또 그 주제와 관련하여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방문하는 답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학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사학회는 중국사, 일본사, 한국사 등을 포함한 동양의 역사를 다루는 학회입니다. 특히 동양사학회는 중국, 일본 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나 민족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그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해 볼 수 있는 학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과 유적 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동양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참여하면 좋을 학회입니다. 이 5학회와 함께 사학과 학술지인 사토와 답사지, 사학과 신문인 사심을 제작하는 편집부도 있습니다. 편집부에서는 학회의 발제문을 정리하고 책으로 제작하거나 직접 신문과 학술지에 실을 글을 기고하는 활동을 합니다. 꼭 글을 잘 써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글 쓰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사와 학회와 함께 사학과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학과 학술제, 사학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학제는 저희 3일간 진행되는 행사로 그의 새내기 분들의 공연과 각 학회의 발표, 사학과 학생의 개인 논문 발표, 선배님 혹은 졸업생 분들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제는 사학과 재학생들과 학회,
학생회가 1년간 노력한 결실을 맺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교수님들의 메시지와 경품 추첨입니다. 행사 중간중간에 항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죠. 참고로 저는 2021년 사학제 경품에 당첨돼서 비건 핸드크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첫날에 진행되는 새내기 분들의 공연은 그 1학년 학생들이 구성하고 제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2019년도에는 모의법정, 2020년도에는 자기소개 영상, 2021년도에는 낭독회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1학년은 사학제에 필수로 참가해야 하지만 공연 준비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같이 친목을 쌓기도 하고 공연 준비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꼭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날에는 새내기 공연과 함께 개인 논문 발표도 진행합니다. 사학과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바탕으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사학과의 중심 5학회가 발표를 진행합니다. 각 학회에서 정한 주제를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학회에서 항상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는다면 정말 지식과 흥미 모두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발표의 완성도에 따라 1, 2, 3등 학회를 선정해 시상하는데 이때 얻은 상금으로 회식도 할 수 있고 학교 활동에 필요한 책이나 자재를 살 수 있어서 발표를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는 편입니다. 저희 서양사학회도 2021학년도 사학제에서 1등을 해서 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상금 타면 다들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네. 마지막 셋째 날은 성신여대 사학과 졸업생 혹은 다양한 역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강연을 진행합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분이나 외모고시 합격자분도 계셨고 교사, 교수, 방송 작가 등 다양한 분들께서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면 분명히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면 학생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사학제가 마무리됩니다. 2021학년 사학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공연과 발표, 강연 모두 만족스럽게 들어가지고 앞으로 사학제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학과에 오게 된다면 학술 세미나에는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신여대 사학과가 가진 또 하나의 특별한 요소는 바로 역사 자료실입니다. 역사 자료실은 교수님들께서 연구에 사용하시거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관련 도서, 그리고 자료를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사학과 학생과 대학원생분들은 역사 자료실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동기들과 대화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학회 토론을 역사 자료실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과방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사학과 생활 소개를 마쳤으므로 다시 이현지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사학과에서 하는 활동들이 더 많은데 그걸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미리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학과가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출 가능한 분야도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 전공 경영이나 경제나 국어 국문 같은 분야로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복수 전공을 통해서 일반 기업 아니면 출판사로 취직을 하시기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나서 강사나 교수로 활동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관심사를 찾아서 상담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진로를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사학과가 가지는 굉장히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전체 인문대 중에서도 그렇지만 전체 학과 중에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학과이고요. 인문대 중에서는 아마 저희가 취업률이 제일 높은 걸로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선배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진로를 잘 찾아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학과가 취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계신데 그건 정말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험 공부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학과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험이 주관식 아니면 논술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논술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의견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자기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사학과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까 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연습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 또는 질문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어떻게 답변을 적어야 할지 조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직 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성신여대 사학과는 교직 이수가 안 되고요. 만약에 교사 쪽으로 가시고 싶으시다면 교육대학원을 가셔서 졸업을 하셔서 이제 교사로 이제 진출을 하셔야 하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사학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과목을 보충하면 좋을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과목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잘 해야 하니까요. 또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특별히 그 수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너무 많아서 정확히 뭘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뭐 사학과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역사 분야를 깊게 탐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고 짧게라도 보고서나 소논문을 작성해 보시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습을 하시면 사학과에 와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이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저 혹시 한문을 잘하지 못하면은 그 사학과에 진학을 했을 때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지장이 생길까 궁금합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동양사 쪽이실까요? 네, 한국사인데 동양사 쪽으로, 네. 사실 크게 관여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1, 2학년 때 그런 한국사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한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또 다 번역이 되어 있는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한문을 배우는 사료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보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진로가 마이크가 잠시 꺼져서요. 언론 방송 분야로 가는 건데 교육방송 E 채널 아세요? 네네. E 채널? 네,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교양 수업으로 사학과를 듣고 싶었는데 약간 수업 내용이 되게 분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양 수업으로 들었을 때 무리가 없을지 궁금해요. 교양 수업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알고 있는 선배분들 한 분 중에도 교양 수업으로 들으시다가 이제 전공을 부전공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일단 사학과 수업 자체가 교양으로 듣기에 적절합니다. 시험도 걱정이 없는 수업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기말 대체,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시험도 있어서 그런 수업을 본인이 잘 이제 골라서 들으시면 일단 수업 본인의 다른 전공에는 무리가 없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역사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라고 하면 솔직히 저라면 시험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들으셨던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수업도 그렇고 절대 빠져서는 쓸데없는 내용이 없어요. 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냥 역사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항상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이걸 배운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도 지금 이 전공을 하면서 다른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둘 다 하기에는 뭐 큰 무리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본인이 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멘토링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